손님이 원하셨던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 당연히 있고요. 자, 스마트 스페셜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도 기본 장착됩니다. 그러면 전좌석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시보드 커버 안쪽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붙어져 있던 흔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쪽은 괜찮은데 바깥쪽이 약간 터져 있습니다. 이게 고무가 찢어져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이 밴드 부분이 아니라 고무 부싱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 제가 있는 곳이 대구에 있는 에몰드라는 매매단지입니다. 단지가 굉장히 크고요. 생긴 지도 좀 오래됐는데 아마 대구에서 가장 차가 많이 팔리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도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확인해 볼 차량이 LF 소나타입니다. LF 소나타 2.0의 가솔린 차량이고요. 등급은 스마트 스페셜이라는 등급입니다. 보통 스마트 등급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2015년부터 아마 스마트 스페셜이라는 등급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추가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페셜을 선택하시면 어떤 옵션이 추가되냐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또 LED 테일 램프 이런 게 추가가 되고요. 또 후측방 경보와 앞좌석 통풍 시트 이런 고급 옵션들이 잔뜩 추가되니까 대부분 스마트 스페셜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차량의 주행거리가 7만 km 약간 넘어갑니다. 연식이 2016년 7월에 등록돼 2017년형이고요. 아마 요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뉴 라이즈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사고는 본네트 양쪽 휀다 단순 교환에 무사고 판정 받았는데 나중에 하체 확인할 때 진짜 앞쪽에 사고가 없었는지 뼈대 부분에 손상이 없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서 저희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의 판매 금액이 1350인데요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도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체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사고 이력 조회도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번 차량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렌트 차량이나 아니면 관용, 영업용 차 아니었고요. 사고는 한 건에 한 3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부품 교환이 2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자차 처리로 본네트 양쪽 핸들을 교체한 그 사고 이력이 한 건 있습니다. 당연히 침수 전손 도난 피해 없는 깔끔한 차량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차량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게 판매되냐면 위탁 차량입니다. 보통 중고차 매매 상사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할 때 돈을 다 입금받고 차량을 매매 상사로 명의 이전을 하잖아요. 이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아직 전차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은 안 되고요. 대신에 매도비 한 20만 원, 30만 원 돈을 안 내셔도 되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LF 소나타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뒤에 머플러가 있는데요. 머플러는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이게 머플러 교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머플러도 오래된 머플러지만 부식이랑 관계없고요. 하체 전반적으로 부식 없는 차량입니다. 가장 뒤쪽에 리어 패널이나 아니면 사이드 멤버 쪽 뒤에 뒷텐더 쪽도 교체나 사고 흔적 없고요. 뒤 쇼바나 아니면 스프링 상태 괜찮습니다. 로암이나 각종 고무 푸싱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밑에 어시스트 암도 괜찮고 트레일링 암 푸싱 째지진 곳 없습니다. 여기 작은 링크 보이시죠?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괜찮고요. 자, 뒷타이어는 한 절반 정도 나와 있고요.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 절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머플러 따라서 앞으로 쭉 가시다 보면 옆에 살짝 보시면 뼈대 부분이 보이는데요. 마감도 깨끗하고 뼈대 부분 부식 없이 깔끔한 차량이네요. 자, 앞에 중통 지나서 촉매 지나서 엔진 바로 보이는데요. 자, 엔진 쪽에도 지금 누유가 없습니다. 엔진 위쪽에 보시면 엔진 헤드거든요. 엔진 헤드 그 옆쪽에는 프론트 케이스, 제일 위쪽에 로커한 카바 이런 것도 엔진 오일 누유가 없이 깔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엔진하고 미션인데 엔진 미션 만나는 리레나에도 누유가 없고요. 타이어를 잡아주는 조인트 괜찮고요. 자, 앞에 타이어가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 남았네요.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닝은 모두 다 절반 정도 남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타이어를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링크나 아니면 로암이 그랜저 IG랑 좀 비슷하네요. 자, 로암 부싱도 깨끗하고 타이어로드 엔드에 볼 조인트 터진 데 없고요. 따라가면은 연결된 부위가 오무기어인데 오무기어도 누유 없네요. 저 안쪽까지도 깨끗하죠. 자, 반대쪽에 조인트 괜찮고요. 안쪽은 괜찮은데 바깥쪽이 약간 터져 있습니다. 이게 고무가 찢어져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이 밴드 부분이 아니라 고무 부싱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요게 아마 성능 기록부에 양호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스테빌라이저 부싱이나 쇼바 괜찮고요. 자, 다음에 부동을 보면은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부동의 하부 호스 괜찮고 상부 호스도 괜찮네요. 상부 호스도 깔끔하고 밑에 쪽에 부동이 흘렀던 흔적 없네요. 좋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보시면 라디에이터 팬도 그렇고 이게 출고 때 만들어진 라디에이터라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앞쪽에 사이드 멤버나 반대쪽 사이드 멤버에도 사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이 차는 뭐 엔진 미션 쪽 누유 없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이번에 확인할 에르프 소나타 소음품 상태 보겠습니다. 엔진 룸을 보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로 원래 진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가져와서 교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조 탱크도 색깔을 보면 진한 초록색이죠. 자, 라디에이터에도 진한 초록색입니다. 양도 충분하고요. 상태 너무 좋습니다. 교체하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대신에 바깥 벨트 세트는 아직 교체 주기는 안 됐지만 그래도 교체는 한 번도 안 돼 있습니다. 아주 10만 킬로나 12만 킬로 넘어서 교체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클린을 빼는 이유가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보는 겁니다. 자, 엔진 오일은 한 2,000km, 3,000km 정도 타신 것 같고요. 앞으로 2, 3,000km 더 타시고 엔진 오일 교체하셔도 됩니다. 엔진 오일 양 충분했고요. 자, 브레이크 오일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가 맥스, 여기가 로우인데 한 중간 정도로 지금 차 있습니다. 이유가 아까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이 5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거의 중간으로 딱 왔어요. 라이닝만 교체하면 자연스럽게 맥스로 올라오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라이닝도 절반 정도면 2만 킬로, 3만 킬로 타시니까 그 정도 타시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10만 킬로에 미션 오일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10만 킬로 되면 미션 오일 한번 교체하시면 되고 배터리는 충전 상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배터리나 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미컬 오일류들 확인해 봤는데 소모품도 굉장히 잘 교체되어 있고 앞으로 뭐 당장에 큰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상으로는 옵션 차이는 없는데요. 이 차량은 18인치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만 딱 봐도 18인치 휠이 꼽히면 옵션 등급이 높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흰색 차량인데 수리를 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본네트 양엔다랑 뒷문하고 이색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전반적으로도 이색 현상이 없는 흰색 차량을 확인했고요. 트렁크 상태 볼게요. 보통 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LPG 차량을 좀 많이 판매하는데 트렁크에 가스통이 없는 게 좀 어색하네요. 자, 이거는 가솔린 차량에 가스통이 없고요. 뒤쪽에 물이 찼다거나 사고 흔적은 사고 흔적 진짜 깨끗하네요. 그죠? 뒤에는 아까 하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고 흔적 없고요. 물이 고였다거나 물이 찼던 흔적도 없습니다. 냄새까지 좀 상큼한 냄새가 나네요. 자, 조수석 쪽에도 마찬가지 문콕이 약간 있네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문콕이 엄청 약하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외관 전반적으로 차량은 깔끔합니다. 여기 보시면 후측방 경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실내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스마트 스페셜에 들어가는 후측방 경보 확인했고요. 손님이 원하셨던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 당연히 있고요. 자, 스마트 스페셜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도 기본 장착됩니다. 그러면 전좌석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뒷좌석 열선 시트는 또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있는지 볼게요. 나중에. 자, 우선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 블루링크는 아니네요. 그냥 하이패스 ECM 눈미러고 블루링크는 빠져 있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기본 장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가죽도 깨끗합니다. 이게 소유자가 한 명밖에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소유자도 가죽 간 승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1인 차주로 관리되어 온 차량과 거의 비슷하고요. 자, 이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은 물론 장착되어 있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도 기본 장착입니다.
근데 에어백이 하나 더 있죠. 요 밑에 보시면 에어백이라고 무릎 에어백이 하나 더 장착이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 당연히 블루투스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블랙박스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 쭉 내려가시면 스마트 스페셜에 장착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식 커튼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선 시트랑 수동식 커튼이 한 쌍으로 된 옵션이기 때문에 뒷좌석 커튼이 있으면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죽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에어를 안 태운 것 같은데? 누구 사람을 안 태운 흔적입니다. 뒷좌석 송풍구인 에어벤트 있고요. 아래쪽에 12V 아울렛 하나 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매트나 아니면 실내 상태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따로 관리한 느낌은 없는데 깨끗하게 차량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에도 냄새가 안 나고 실내에도 담배 냄새 없습니다. 담배 흔적도 없고요. 지금 79,000km 정도 탔는데 80,000km 다 돼가는 차량이거든요. 가죽 시트도 깔끔합니다. 그죠? 반대쪽 가죽 시트 물론 깔끔하고요. 센터 콘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대시보드 커버 안쪽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붙어져 있던 흔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대시보드 앞에는 약간의 기스, 생활 기스 정도는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 지워질 것 같습니다. 먼지가 좀 오래돼서 쌓인 흔적이고요. 깨끗한 물걸레로 닦고 플라스틱 광택제로 좀 광택을 매기면 없어질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뭐가 파였거나 찢어진 부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구에 와서 LF 소나타 가솔린 차량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었고 주행거리가 이제 8만 킬로 다 돼가지만 실내외 상태나 아니면 하체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잘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8만 킬로, 10만 킬로 넘어갈 때쯤에 소모품 몇 개가 교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천천히 교체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에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제가 대구 지역은 꽤나 좀 자주 오는 편이죠. 아마 이 전전 영상도 그렇고 이 전 영상도 대구에서 구매 대행했던 차량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매 대행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차량을 보지 않고 딜러에게 차량 의뢰를 맡겨서 탁송으로 차량을 받는다는 게 지금 진짜 어려운 결정인 거 알지만 그 어려운 결정을 제가 믿고 하실 수 있게끔 진짜 꼼꼼하게 차 봐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차량 있으면 차파는 최부장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파는 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